자, 오늘은 이제 공지 드린 대로 비대면으로 영상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엑셀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 빅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이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아나콘다라는 것을 설치하면 돼요. 설치해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한 번씩 쭉 훑어보고, 이제 차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책은 모두의 데이터 분석. 자, 여기 책은 요거예요. 모두의 모두의 데이터 분석 with 파이썬이라는 책이고요. 요거는 공통 교재입니다. 빅데이터를 가르치시는 7분의 교수님이 다 요거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할 거고요. 자, 기온 데이터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데 공공 데이터 분석 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온 데이터도 있고 인구 데이터, 교통에 관련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기온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1장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한 설치하는 과정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상 자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 기상 자료 개방 포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상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기를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이제 하면 되는데, 자 봅시다. 뭐 서울의 기온인데요. 1904년부터 기상청이 1904년 안 돼 있죠. 여기는 밑에가 1904년부터 검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907년부터 여기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인데 그거를 다운을 버튼 우리 CSV 다운로드 받아본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컴마로 구분된 값들인데요.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그죠? 그래서 꼭 컴마뿐만이 아니라 뭐 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호, 슬래시나 이런 것들도 다 CSV 파일로 다 통칭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그 CSV 파일을 다운로드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자, 다운받아서 요거를 다운을 받죠.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만 할 건데 요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가 CSV 파일이잖아요. 이제 컴마로 꼭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컴마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거를 가지고 모든 걸 통칭하기 때문에 요 파일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삭제하고 저장을 하면 될 거예요. 걔를 이제 저장을 해서 우리가 엑셀로 불러오잖아요. 엑셀로 불러오는데 엑셀로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하죠. 그러면 요게 원래 CSV 메모장에다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가 필요 없어요. 그 엑셀에서 불러오면 자, 불러오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불러와 가지고 요거를 다시 요걸 깐 다음에 요거에서 다시 불러와서 그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아나콘다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학기에는 AI 프로그래밍의 이해 그래서 우리 파이썬을 깔았죠. 파이썬은 비단뱀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알기로 더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가장 큰 뱀이 아나콘다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저기 어디 뭐 거기서 살고 있는 뭐 그 뱀 뭐 뭐죠? 영화로도 나온 것 같고 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나콘다닷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얘를 설치하면 이제 설치만 제대로 되면 이제 나는 뭐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된 거죠.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크롬 브라우저로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엣지 말고 크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깔면 되는데 그걸 깔면 이제 설치는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이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실습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영상만 보고요. 이제 실습은 우리 와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데이터 분석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깔았어요. 그래서 아까 CSV 파일을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읽어와요. 얘를 출력하고 어떻게 헤더를 저장하는지, 어떻게 뭐 질문을 해서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CSV 파일에서 데이터를 먼저 읽어오죠. 읽어오면 이런 파일들이 됩니다. 1904년부터 1월 1일부터 2019년 뭐 1월 17일까지입니다. 일단 그렇죠. 여기 기간이 이제 달라지는 건데 얘가 19년에 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제 책의 강의 자료와 여러분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기준으로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거를 수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필요 없잖아요. 요거는 1장부터 7장은 다 삭제, 그러니까 8행부터 남게끔 위에 이제 7행까지는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걔를 서울로 저장하는 거죠. 서울로 저장을 해요. 그대로 저장을 CSV로 해가지고 바로 저장을 하면 되겠어요. 저장을 해가지고 걔를 이제 주피터 노트북 그 아나콘다만 깔면 됩니다. 얘를 깔면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 생겨요. 아나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파이썬이든 뭐 이제 요걸 그 시각화하는 매플라립이든 뭐 주피터 노트북이라 해서 여러분이 이 노트북 이게 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뭐 웹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걔를 이제 불러오는 거죠. CSV 파일을 에서 다운받은 것을 우리 7행까지 제거를 한 다음에 저장한 것이 서울.csv잖아요. 그래서 우리 CSV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임포트 이거 임포트는 가져오는 거 있죠. 외부 파일을 가져올 때 임포트.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요. 어떤 파일을 여느냐? 서울.csv인데 이제 읽어요. 그래서 그 한국어 버전, 한국어가 아까 있잖아요. 날씨 뭐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깨질 수 있으니까 인코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CSV 리더를 갖고 와가지고 이 컴마로부터 컴마로 분리를 하는 거죠. 컴마 단위로 얘를 이거를 분리한다, 파일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장했잖아요. 이 데이터를 출력해라. 그래서 얘를 닫아라 한 거죠. 파일을 닫아라. 출력을 해주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데이터를 아까 데이터에 저장했잖아요. 이 파일을 인코딩 한 다음에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 포문은 우리 반복문이죠. 반복문인데 이거를 그 줄 단위로 줄 단위로 읽는 거예요. 읽어서 그 로우는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을 출력해라. 그러면 1열 요렇게 1행, 2행, 3행 요렇게 한 줄씩 출력이 되는 겁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그 행 단위로 출력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누락된 데이터가 있어요. 누락된 데이터 이 파일을 쭉 열어보면 1950년부터 어디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쪽에 우리가 그 6.25 전쟁 있죠? 그 발발했을 때 그것까지 저장할 수 없었으니 요거가 없습니다. 누락돼 있어요. 뭐 기온들이 여기 기온들이 누락돼 있는 뭐 최고 기온, 뭐 중간 평균 기온, 최고 기온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누락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삭제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자, next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헤더 부분 아까 날씨 요거 있잖아요. 우리 엑셀에서는 머리글 행이죠. 그거를 헤더를 저장하는 겁니다. 헤더 부분에 요 데이터를 저장해 가지고 이 헤더만 출력해라라고 하면 요렇게 그 머리글 행 있죠. 여기는 헤더라고 합니다. 여기선 헤더를 출력해 주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요 파일들이 제일 처음에 날짜, 지점, 그 다음에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순으로 데이터가 쭉 나열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요거 있죠. 뭐 날짜, 지점, 평균 기온,
최저 기온,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요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가 평균이군요. 자, 그래서 요 실행을 해두면 이제 헤더 부분을 제거하고 이제 다시 행 단위로 출력을 하면 앞에 헤더 부분이 없죠. 헤더 부분이 날아가고 그 데이터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데이터만 남게 되는 것을 가지고 자, 데이터에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각각의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걸 쭉 살펴보다 보면 어떤 궁금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찬찬히 딱 들여다보면 뭔가의 특징이라든지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추출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서울이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였고 얼마나 더웠을까? 그 다음에 일교차가 가장 큰 시기는 뭐 1년 중에 언제쯤이었을까? 아까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겨울에는 언제가 가장 추웠을까? 뭐 여기는 가장 큰 값은 뭐 차이가 큰 거. 여기는 최고값을 찾아주면 되시고 여기 되고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크기를 비교해 주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가장 덥다고 알려진 대구보다 서울이 뭐 얼마나 1년 중에 더웠을까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합니다. 서울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로 우리가 저장을 했죠. 그래서 가장 더웠던 날은 언제였는지를 찾는 거를 먼저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다 깔끔하게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만 이제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알겠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다듬어 보면 서울이 가장 더웠던 날, 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더웠을까라는 게 두 개의 답이 필요한데요. 가장 더웠던 날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데이터는 그거를 갖고 그걸 문제를 풀기에 적당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그거를 따져보면 기상 관측 이래 1904년부터인가 뭐 그렇게 돼 있죠. 1904년부터 서울의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 다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몇 도이고 언제였을까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상 관측일에 이제 질문을 다듬어진 질문을 보면 이렇게 기상 관측일에 서울의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언제였고 몇 도였을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가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제. 정리가 됐으면 그 질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이게 우리가 다운받은 데이터가 적당한가 뭐 요거인데요. 뭐 지점이 서울인 것 같고 이게 최고 기온도 있잖아요. 여기서 전체 1907년부터 자료가 뭐 2019년까지인가 뭐 있잖아요. 2019년 뭐 1월 17일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의 전체에서 여기 최고 기온이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날짜는 어떤 날짜일까를 찾아보면 될 텐데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가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이 뭐냐면 절차예요, 절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요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 받았잖아요. 적당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겠죠. 아까 출력하는 것처럼 읽어온 다음에 순차적으로 최고 기온을 계속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어떤 것들 확인했다. 이 둘 중에 만약 이게 크다. 그럼 얘가 이제 최고 기온이 되는데 다음 또 갔더니 뭐 이게 제일 큰 거였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그 행마다 비교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얘가 가장 것이 됐고 그 다음 또 비교를 계속 해가는 거죠. 그래서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짜의 데이터를 그때의 날짜, 이게 가장 만약에 높았다고 하면 그때의 날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저장된 날짜와 그때의 높이의 온도를 출력을 해라. 그렇게 내가 명령을 내려주면 그 날짜와 이제 몇 도인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행씩 불러왔잖아요. 아까 여기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헤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불러왔습니다. 자, 불러온 다음에 최고 기온을 이제 실수로 변환해야 되는데, 아까 몇 점 몇 도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데이터 중 최고 기온을 실수로 변환해서 한 행씩 출력한다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이제 행 단위로 불러왔는데, 그 로우의 그 마지막을 요거를 여기 있잖아요. 이게 실수라는 실수 변화는 요거고, 뭐 정수 변화는 인티저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요거예요. 변환해 주는 거. 앞에 그 함수명에다가 그걸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수 변환을 해주게 되는데, 실수 변환을 해서 그거를 다시 로에다 저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스텝 세 번째 정답은 이제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짜주면 되는 거죠. 아까 위에 코드를 해서 발표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뒤에가 있을까요? 또 여기서 끝났는데, 보면 우리가 우리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있는데 지금 아까 중간에 그 누락된 데이터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빼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와 지금 최고의 기온, 최고의 날짜를 저장해 주게 되는데요. 자, 로 단위로 불러오는데 만약에 여기 if문이죠. 만약에 비어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비어 있는 거하고 같으면 그것을 그냥 마이너스 999로 저장해라. 이거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그냥 최고 기온이 아니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최고 기온으로 누락된 것이 최고 기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에 가장 큰 값으로 여기다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를 실수로 변환해서 얘를 다시 저장해주고, 그것을 각각 맥스 템프, 그거에서 만약에 얘가 맥스 템프보다 작다면 그때에 그 값을 그 데이터에 저장하고, 그거의 맥스 템프가 지금 마이너스 999니까 얘보다 계속 얘가 작을 거 아니에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999도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것보다 어쨌든 마이너스 999보다는 어쨌든 다 클 거예요. 우리가 저장한 모든 값이 얘보단 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각각을 비교하게끔 하는 코드를 짜는 거죠. 그래서 얘가 크다면 그때의 데이트하고 그때의 또 그 기온을 여기다 각각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각각 할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저장을 해서 다시 여기가 반복문이잖아요. 적다면 반복해서 여기다 넣고, 적다면 또 반복해서 여기다가 해가지고 계속 그 한 행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얘가 크다면 얘가 저장되고, 크다면 저장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장 큰 값을 끝에까지 했을 때 그 저장된 값이 크다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값이 데이트 가장 날짜와 가장 큰 그때의 온도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때서 이거는 초기화하는 값이고요. 그때 저장을 해서 거기에 더 이상 없으면 끝나게 되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트는 그냥 내가 뭐 출력하고 싶은 형태의 날짜를 그 형태로 내가 적어주면 되겠죠. 뭐 기상 관측일에 서울에 뭐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은 요거, 그다음 맥스 템포 였습니다. 여기 들어간 값이에요. 요거 혹시 그대로 가는 거요. 요거.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인데 요거를 이제 그래프 간단한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울의 가장 높은 기온과 가장 그때의 온도를 찾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문제를 풀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이걸 해야 완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시각화는 맵플라립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맵플라립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맵플랫이 플랫 그리는 것이고, 여기는 립은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요 라이브러리인데요. 가장 굉장히 그 시각화하는 뭐 모든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것을 라이브러리, 여러분 라이브러리가 뭐 도서관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 저장이 됐어요.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그 아까 판다스를 아니야 판다스가 아니죠. 아나콘다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 얘를 추가해서 깔 필요가 없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갖다 쓰겠다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내서 이제 알아보고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 그 차트에서 해본 것처럼 옵션을 추가를 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플라립이라는 건 그 파이썬으로 데이스턴을 시각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2D 형태의 그래프이고 이미지를 그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뭐 실제 여러 가지 컴퓨팅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볼 건데요. 자, 매플라립의 라이브러리는 파이플랏 모듈을 가장 많이 또 쓰기 때문에 이걸 불러올 겁니다. 매플라립의 그 중에 또 하위에 파이플랏을 가져와서 쓸 거라는 거죠. 이거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항상 갖고 올 때 임포트를 하는 거죠. 자, 매플라립 라이브러리의 파이플랏 모듈을 내가 너무 길잖아요. 여기 너무 길죠. 그래서 나는 PLT라고 그냥 쓰겠다라는 거죠. PLT라는 별명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PLT만 매플라립 파이플랏을 이렇게 쓰지 않고 PLT만 써도 요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플라립점에 있는 하위의 파이플랏 모듈을 나는 PLT로 쓰겠다. 그래서 PLT죠. PLT에서 이제 플랫을 그려주는데 여기는 가로축 X, Y 에 이거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10, 그다음에 여기 10이죠? 그다음에 20, 30, 4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보여줘라. 플랫쇼를 해주면 이렇게 쫙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죠. 아주 간단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X축과 Y축을 해주는 건데요. 자, X축 1, 2, 3, 4가 됐죠? Y축은 여기 지금 12, 뭐 43, 뭐 이렇게 43, 여기가 43, 그 다음에 뭐 25, 뭐 그 다음에 15 있잖아요. 요것입니다. 요거를 해줘라.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1일 때 12, 1.5일 때, 2일 때죠. 2일 때, 여기 안 보이는데. 자, 2일 때, 가려서 안 돼요. 어쨌든 1일 때 12, 여기죠. 그 다음에 2일 때 43, 3일 때, 여기 3일 때 43, 3일 때 뭐 25, 이렇게 되겠죠. 25, 이렇게 되겠죠. 그 조합으로 그리는 거예요. X축과 Y축을 해주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제목을 넣어줄 수 있는데요. 우리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제목을 플라팅이라고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간단한 그래프를 또 해주면 이제 여기 직선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제목을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범례 우리 했잖아. 범례가 이거 X축과 Y축을 말해주는 게 뭐냐 이제 해줄 때 범례 있잖아요. 자, X축은 여기 10, 20, 30, 40. 뭐 여기 둘 다 Y축이에요. X축은 1, 2, 3, 4고. 자, 해주면 10, 20, 30, 40은 나는 뭐 범례를 뭐 라벨을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ASC 뭐 증가하는 범례를 해주기 위해서 그거에 통하는 이름을 넣어주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름은 자기 나름대로 정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여기에 반대로 거꾸로 되는 40, 30, 20, 10 여기 거꾸로 되어 있죠. 그거는 거꾸로 이제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다 해가지고 레전드를 해주면 범례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범례가 표시되고 타이틀도 여기 이거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색깔을 또 넣어줄 수 있는데요. 타이틀도 들어갔고 우리 레전드를 해봤죠. 그다음에 각각의 여기 색깔 있죠.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제 증가하는 요거에서는
뭐 스카이 블루로 해라. 라벨을 스카이 블루로 해라. 아까는 ASC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스카이 블루로 하고 요거는 핑크로 넣어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범내에 색깔과 이름을 넣는 거를 이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모양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타이틀은 마커죠. 마커. 그 다음에 10, 20, 30, 40을 아까 직선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R점, 레드하고 여기 점이 있잖아요. 그럼 레드에 빨간 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빨간 점이죠. 그 다음에 라벨을 레전드 범례를 서클로 넣어라 라는 거죠. 얘가 서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인터넷 구글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40, 30, 20, 10도 그냥 직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요 형태를 그려라는 건데, 그린 초록색의 요 꺽쇠는 세모예요. 세모. 꺽쇠의 세모죠. 자, 꺽쇠는 세모니까 그린의 세모 모양. 얘는 트라이앵글 업이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 직선이고 다른 형태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간단한 매플라립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봤어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예습 이거를 영상을 보고 오고 다음 시간에 이거 설치해 가지고 간단한 것들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